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천문단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글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천문단을 읽어 나가면서 요 밑에 있는 전체의 구조를 천문단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천문단에서 개념 제시하는, 그러니까 정의의 방법을 통해서 개념 제시하는 글이 나오면, 요 밑에 구조는 뭐라고? 상술의 문단이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세하게 개념을 어떻게 서술한다고 그랬어. 뭐 특징, 역사, 기원,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지난 시간에는 여기 천문단에서 주장이 제시되면, 주장은 정책 명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이 제시되면 그 뒤에 아래의 문단들은 이거의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고, 그 다음 다시 주장을 부연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요 주장은 요 주장보다 어떻게 한층 보완된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리고 요 주장은 생략될 가능성도 많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천문단이 이제 지난 시간 수업 과제로 제시됐었는데요. 요거 읽고 이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전통적 교육으로부터 디지털 교육과 가상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다 했어.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교실에 앉아서 수업하는데,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지금은 원격 교육 시대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원격 교육 시대로 강제로 이쪽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수업 방식은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기계적인 방식만 지금 현재 변화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하튼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전통적 교육에서 이런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러한 변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세계 교육 선진국들 간의 무한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가 우리 대학의 시급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과 인재의 확보가 필요하대. 그럼 제목 붙이면 어떻게 돼? 그렇지. 우리 대학의 시급한 과제가 뭐라는 얘기야? 그렇지. 경쟁력 확보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의 과제 하면 되겠지. 요거는 어떻게 해도 되고, 가로로 묶어도 되겠지. 그게 뭐라는 거야? 재정과 인재래. 재정과 인재를 확보하는 것만이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대학의 과제라는 거야. 대학의 과제라고 써도 좋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의 과제라고 써도 좋고, 아니면 대학의 과제 해놓고 재정, 인재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 번째 유형. 우리 첫 번째 유형이 개념을 제시하고, 상술했던 거, 배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장. 천문단에서 주장이 나오면 그 밑에는 근거나 이유가 제시될 테고, 이후에는 다시 주장이 나오는 그런 유형. 이거를 공부했다면 세 번째는
문제와 과제 제시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문제가 제시됐어. 그러면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문제 제시형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해결되어야 할 무엇을, 그렇지,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유형이다. 그러니까 1문단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부정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야. 문제 상황이. 자, 과제 제시형은 현재보다 더욱 발전된 상황을 지향하기 위한 무엇을, 과제를 제시하는 유형이다 했어. 자, 그럼 유형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자, 세 번째는 우리 과제, 오늘 수업 과제로 제시됐으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자, 요거 한번 읽어보면, 자, 첫 문단에 요런 게 나오면, 자, 내가 돈이 없어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면, 나를 소외시킨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나와 똑같은 인격체인 나의 친구인가? 아니면 친구로 하여금 나를 소외하도록 강제한 소유 만능적이고 화폐 물신적인 인간관계인가? 사실 돈이 없어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친구 관계가 뭐에 의해서? 그렇지, 돈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했어. 그래서 돈에 의해서 친구 관계가 좌우된대.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냉대받는 경우도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권위를 정당화한 남성 중심의 사회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대. 자, 여성이 차별받는 거 뭐 때문이야? 사회 제도 때문이고, 자, 친구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 때문이야? 돈 때문이래. 즉, 자, 정리하네. 인간관계를 파고들면 그 속에는 인간적이지 않은 다른 어떤 것, 그게 뭐야? 돈과 사회제도겠지.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간의 소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 때문이야? 인간적이지 않은 것. 뭐? 돈과 사회제도지. 자, 그러면 제목 붙이면 뭘까? 인간 소외의 발생 뭐겠니? 원인이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제시되는 거, 요런 게 이제 문제, 과제, 제시형이라는 거야. 자, 인간 사회의 발생 원인이 뭐래? 돈과 사회 구조래. 사회 제도래. 자, 다음. 유용하게 2. 자, 역사를 흔히 인류 생활의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라고 생각도 옳은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했어. 자, 역사를 어떤 사람은 과거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현재의 중점을 두기도 해. 자, 이들 두 가지 생각은 얼핏 보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는 것이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가 현재의 역사라는 점에서 역사의 현재성이 무엇인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역사의 현재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자, 알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뭐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야? 알아야 할 이유가. 그럼 뭐? 자, 역사의 현재성을 알아야 할 필요성 해도 좋고 이유라고 해도 좋겠지. 자, 요거는 뭐야? 과제 제시형이지. 요거는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부정적 상황이 나왔다면 이거는 뭐야? 발전된 상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야? 역사의 현재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 아니야. 이건 과제 제시형이야. 이런 식의 문제나 과제가 제시됐을 경우, 글 전체의 구조는 어떻게 될지.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가지고, 자,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교재는
첫 번째는 어떻게 될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유형하기 요 3번은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 수업 끝나고 난 다음 수업 영상이 끝난 다음에 자,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면 수업 과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기로 할게요. 자, 한 장 넘겨서 문제나 과제가 제시됐을 경우 자, 과제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발전을 지향할 때 해야 할 일, 그 다음 문제는 뭐 부정적 상황을 제시했을 경우 자, 부정적 상황을 제시했을 경우 그 다음 문단은 이거를 문제나 과제를 어떻게 구체화시킨대. 구체화시킨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일종의 뭐 한다는 거야? 분석한다는 거지. 이 문제나 과제를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무엇을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이런 식의 형태로 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자 하나의 문단이 있을 때 처음에 문제나 과제가 제시됐을 경우에 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중간 부분에서 분석하고 글 막바지에 와서는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문단이 긴 글이 나왔어. 이것도 역시나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한 4분, 5분 정도를 줄 테니까 요 각각의 문단에다가 자, 번호를 1번, 2번 문단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자, 중심 화제나 제목 혹은 중심 내용을 한번 여기다가 쫙 써보고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긋는다거나 문장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자. 자, 시작.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중심 소재는 광고인 것 같아요. 광고. 자, 그러니까 이제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은 것 같은데, 여하튼,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 해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광고를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본다면 우리는 광고 매체를 통해 계속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했어. 자, 그러니까 광고를 매개체로 해서 자, 광고를 생산하는 쪽과 광고를 소비하는 쪽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정리하네. 광고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는 우리 삶의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광고가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해봐.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 광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여하튼 광고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아주 많은데 그 광고가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단 보자. 우리는 자 과연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했어.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질문하고 대답하겠지. 그럼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 광고의 수용 태도 혹은 자세겠지. 그치? 광고의 수용 자세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광고에 접근할 때는 먼저 광고가 지닌 특성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무엇을 비판적 이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광고의 수용 자세는 비판적 이해 활동이래. 왜냐하면 광고 생산자는 광고 소비자의 정서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서 광고 텍스트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광고를 단순히 피상적인 결과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광고가 시장조사, 전략적 계획, 전술적 결정, 최종적인 메시지 형성 배치 등과 같은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결정의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광고를 수용할 때에는 무슨 비판적 이해 활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결정의 과정에서 사회구조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광고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광고를 수용할 때에는 어떻게 무비판적, 맹목적 이런 식으로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광고를 생산할 때에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야. 그래서 비판적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광고를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봐야 할 것이냐? 조금 아까는 뭐야? 광고를 수용할 때 비판적 시각, 비판적 이해를 통해서 광고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기서 또 새롭게 질문을 했지. 어떻게? 비판적 시각 이해에도 다른 시각이 필요한가 봐, 자세가. 자, 우리는 광고를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재미를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언어 자료를 볼 때에는 인지적 측면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기도 하지만 정의적 측면에서 목적을 두는 경우도 있다 했어. 인지적 측면이라는 건 무언가를 알아가는 거, 정의적 측면이라는 건 뭐야? 자,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 언어 자료를 보면서 무언가를 학습할 수도 있지만 지적인 측면에서 정의적 측면에서 언어 자료를 보면서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 언어 자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처럼, 자, 이는 광고 텍스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광고를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자, 세 번째, 광고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야 돼. 어떤 시각? 자, 첫 번째는 인지적 이해의 대상으로 광고를 바라보는 관. 자, 인지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되면 이거 이렇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다가 너희들이 표시만 하면서 이렇게 읽어가면 굉장히 빨리 읽게 되지, 나중에. 선생님이 지금 하나하나 배우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너희들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굉장히 능숙한 독자가 됐을 때 비문학 지문, 제시문 딱 볼 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하튼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보는 거야. 인지적 이해의 대상으로 광고를 보는 것인데, 이는 광고를 이데올로기의 생산자로 인식하고 광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있으며 수용자는 여기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일종의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있는 거지. 비판적 관점이야, 일종의. 자, 둘째는, 자, 정서적 반응의 대상으로 보는 거래. 자, 정서적 관점으로 보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광고를 하나의 흥미있는 언어 자료로 파악하면서 언어 사용자들이 광고를 생활 속에서 즐기면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야? 즐긴데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 이건 긍정적인 관점. 그래서 광고가 우리 사회 혹은 우리 문화의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혹은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또 얻기도 하잖아. 선생님이 요즘 TV를 굉장히 많이 보질 않아가지고 어떤 광고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선생님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광고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하대. 첫 번째는 인지적 관점, 두 번째는 정서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다음 네 번째 문단. 우리는 흔히 광고가 지닌 다양한 기능 가운데, 자, 경제적 기능, 특히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잖아. 특히 마케팅이라는 건 물건 파는 거, 물건 파는 그런 측면에서 입각하여 광고의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광고가 우리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사회의 문화적 구조를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변화시키는 문화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광고를 볼 때는 어느 한 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광고가 지닌 그런 총체성, 일종의 종합성이야. 자, 사회의 여러 가지 면을 함께 뭐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자, 네 번째 문단 했어. 자, 광고를 수용할 때 한 면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면을 보자라는 거야. 자, 총체성, 다양한 측면을 보자라는 거지. 자, 총체성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합적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양한 측면, 여기서는 무슨 측면과 무슨 측면이 나왔지? 그렇지, 경제적 측면, 마케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수용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자, 문제 과제를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 구체화한다고. 혹은 구체화라는 말을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어? 분석을 한다고 그랬지?
분석. 그 다음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1문단에서 우리 삶에 중요한 광고 이야기를 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친대.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광고의 수용 자세 중에 비판적 이해 나왔고, 광고를 바라볼 때, 광고를 수용할 때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인지적 관점과 정서적 관점. 그 다음 광고를 수용하는 때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전부 뭐야? 광고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뭐 한 거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구체화시킨 거지. 자, 마지막 5번 문단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자. 모든 의사소통의 과정에는 발신자와 수신자라는 두 유형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만들어내는 사람, 광고를 어떻게 보는 사람. 이는 광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수용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광고 텍스트를 이해한 것은 발신자가 대부분 전문 제작자 집단이나 조직화된 언론 기업이기 때문이다. 했어. 자, 지금 다 수용만 이야기했는데, 자, 그거는 지금까지 광고를 만드는 사람과 광고를 보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광고 발신자를 이렇게 본다면 생산의 측면에서 광고에 접근하는 것은 일반인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 했어. 전통적으로는 그러나 했지. 현대 사회에 들어와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자, 매체 환경이 변한다는 건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금은 뭐야? 디지털 방식이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시청자가 지금 뭐야? 영상 생산자가 되고 있잖아. 매체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제는 개인들도 대중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생산자가 될 기회가 많아집니다. 새로운 유형의 대중매체로 자리를 잡은 인터넷이 개인의 매체 활용 기회를 증가시키면서 개인이 광고 생산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리하네. 우리는 이제 광고를 수용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광고의 무엇으로도 생산자로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광고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했어. 그러니까 광고를 수용하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생산하는 관점에서까지도 광고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자, 광고를 바라볼 때 생산자의 무슨 자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야. 광고를 바라보는. 자, 바라보는 무엇을 가지라고? 그렇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매체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광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겸하게 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광고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만이 뭐야?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뭐가? 광고가. 자, 그럼 주제 뭐라고 이야기할까? 광고를 뭐하는? 바라보는 무엇을 가지라고? 적극적 자세의 필요성. 하면 되겠지? 자, 결론에서 이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꽤 긴 글을 읽었고요. 자, 여하튼 문제 과제가 나오면 이 문제 과제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그 다음 분석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그래서 요건 1문단 같은 경우엔 문제 과제를 제시한 게 나왔고, 구체화시킨 건 2, 3문, 4, 5문단이 구체화시켰고, 해결 방법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 근데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바뀌고 매체 환경이 변화한 거, 그것도 여기서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해결 방법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 그래서 5문단은 구체화시킨 부분과 해결 방법이 동시에 나오는 거지. 자, 요거 유념하고요. 자, 그럼 구글 클래스룸 가가지고 아까
안군 하나의 문단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